고전 영화를 몰라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의 비비언니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에 무려 1,400명이 넘는 여배우들이 이 역할을 두고 오디션에 참가, 그 전설적 캐스팅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티 데이비스, 제저벨에서 거침없는 남부 여인을 연기하며 이미 스칼렛 오하라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베티 데이비스. 당시 워너브라더스는 그녀를 스칼렛 오하라로 무조건 캐스팅될 수 있게 상대 역으로는 에롤 폴린을 추천하며 패키지 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제작자 셀즈닉은 이 조합에 고개를 저었고, 그 이유는 에롤 폴린은 당시 해적물 전문 스타였고 거칠고 반항적인 매력은 있었지만 진중한 네트 버틀러의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배우 캐스팅을 직접 주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워너 측의 일방적인 패키지 딜 제안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베티 데이비스의 스칼렛도 함께 물 건너가게 되죠. 연기력은 이미 완성이었고 이미지도 완벽했지만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후일 베티는 그 역할 나였어야 했어라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폴렛 고다드, 채플린 최고의 명작 중 하나인 모던 타임즈에서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폴렛 고다드는 30년대 후반 가장 주목받던 신예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스칼렛 오하라 역을 두고 정식 스크린 테스트를 받았고 비주얼도 제작자 셀즈닉의 마음에 쏙 들었죠. 한때 비비언니가 아니면 무조건 폴렛 고다드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최종 후보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찰리 채플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미지 리스크가 큰 상태였습니다. 둘은 오랜 연인 관계였고 홍콩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공식적인 혼인 기록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불분명한 사생활이 보수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논란의 여지 있는 배우로 낙인 찍혔고 결국 셀즈닉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아쉽지만 폴렛을 최종 라인업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녀는 훗날 내가 가장 원했고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배역이었다며 진심 어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 그녀는 그랜드 호텔, 밀드레드 피어스, 베티 데이비스와 함께한 제이니 말로로 유명한데요. 30년대 MGM 대표 배우 중 한 명이었고 스칼렛 오하라 역에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즈닉에게 캐스팅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역인 클라크 퀘이블과는 여러 작품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사적으로도 묘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돌던 사이 일각에선 조안이 퀘이블 라인 타고 들어올 뻔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문제와 도회적인 이미지가 걸림돌이었고 제작자 셀즈닉은 조안은 내가 원하는 스칼렛의 느낌이 아니다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캐스팅은 무산됐고 본인은 먼 훗날까지 내가 그 역을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수잔 헤이워드, 훗날 나는 살고 싶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된 프로 배우였지만 스칼렛 오하라 오디션 당시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디션에서 놀랍게도 마지막 테스트 단계까지 올라간 몇 안 되는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스크린 테스트도 당시 꽤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외모 그리고 억양까지 다 괜찮았지만 결정적인 건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카리스마 넘치고 똑부러지는 캐릭터로 고착화되었지만 당시에는 파급력이 거의 없었으며 연기는 좋지만 스칼렛을 끌고 갈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아쉽게 탈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훗날 그녀의 커리어에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된 건 사실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